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절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 특수교실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가 막상 전공서적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의 특수교실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를 특수 꿈나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선배니까요. 이상적인 전공서적 안에서의 특수교육 말고 현장에서의 찐 특수교육을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정말 특부심을 제대로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빨리 특부심의 맛을 느끼셨으면 해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특수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정말 난리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올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름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예외는 아니겠죠. 물론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유초, 중고 온라인 수업이 정말 난감하지만 특수교육의 온라인 수업은 더 되게 난감한 과제입니다. 장애가 경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중증의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활 습관까지도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사들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죠.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가듯이 특수교사들도 우왕좌왕하면서도 그래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래도 EBS라는 수업이 자료가 있지만 특수는 없죠. 유아용부터 해서 유초중고에 나온 일반적인 수업 자료를 각각의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게 특수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만들고 없는 거는 직접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도 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더 안 되겠죠. 가정 환경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도 꽤 많아요. 방법이 있는데 또 지역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의 온라인 수업의 지침이 좀 달라요. 일선에서는 특수교사가 순회 교육을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사의 안전도 그렇다 쳐도 특수교사도 외부인인데 정말 사태가 심각할 때는 특수교사가 과연 또 그 가정에 가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2인 1조로 순회교육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최대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물, 학습 준비물을 준비를 해서 집 앞에 두고 온다거나 하는 비대면 전달 방식 등 다양하게 올 초부터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5월부터는 점점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등교가 가능해질 무렵에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의 작은 학교이고 저희 학생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온라인 수업보다도 확실히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또 9월 달에 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르고, 달라진 학습 분위기는 아이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힘든데 이게 신기한 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적응이 더 빨라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학기가 지났는데 이제 계속 착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장애가 경한 학생 같은 경우고 장애가 또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도 계속 말은 해야 되지만 특수교사가 오히려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수교사가 더 마스크 착용에 유의를 하고 손을 더 씻고, 손이 정말 틀 때까지 계속 손소독제, 비누로 손 씻고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이 계속 더 이렇게 안전 수칙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은 다 취소가 되었어요. 올해는 학생들마다 수업도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환기시키고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학생이 한 명 더 전학을 왔는데 마스크 착용을 혹시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몇 개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끔은 벗기는 하지만 완전히 막 마스크를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말 학습의 힘이 위대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도 알듯이 그런 학습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시키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학부모님들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일선의 교사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겠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 생활했던 환경이 정말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적응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좀 더 적응이 빠르고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사들도 더 힘을 내고 정말 학교가 다시 천천히 예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나요. 아이들은 마스크 쓰고 놀아도 신나요. 그거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또 확진자가 터지지 않을까? 그러다 갑자기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들도 특수교사들이 가정으로 보낼 때 최대한 부모의 손이 가지 않는 정말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서 좀 더 쉽고 더 간단하고 재미있는 거를 보내주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해서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심한 학생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쉬운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정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2인 1조를 만들어서라도 가정학습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즉 앞으로 특수교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고 정말 중증학생들이 집에 있는데 수업이 안 돼서 교사가 순회 교육을 가야 되면 특수교사는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학교 가면 뭐 배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모들이 있었겠지만 케어가 안 되는 자녀가 다시 특수학급에 와서 그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죠. 아, 특수교육이 괜히 특수교육이 아니구나.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생활 인성 등 공부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밀착하고 무한 반복을 하고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특수교사, 저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수업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앞으로 이게 끝나도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점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더 느끼는 것은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는 특수교사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수 꿈나무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이제 막 들어가서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분들께서 우리 이 특수교육의 자부심, 특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특수교사로서 화이팅 하기를 바랄게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